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역시 파인애플은 본동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본동 파인애플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마다 이렇게 그림까지 또 직접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좀 저도 공포를 느꼈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대로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피카소 수준이니까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본동 파인애플이에요. 우선 오늘 드릴 이야기는 돌비님이랑 이제 귀족 여러분들은 가발을 함부로 구매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발이요? 네네. 예. 가발, 뭐 붙임머리라든지 뭐 이런 맞죠. 거.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가발 같은 경우는 귀신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알고 있고 어떤 사연이 녹아져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 친구의 누나분께서 이 가발을 좀 함부로 샀다가 겪는 일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좀 많이 무섭고 길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듬는다고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어지는 맥락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이 이야기는 이제 2009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붙임머리라든지 이렇게 짧은 머리에 가발 쓰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유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누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 누나가 이렇게 붙임머리 사러 따라가 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던 적이 그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다 건너뛰고 제 친구 시점으로 일단 좀 가볼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를 만나기 전에 친구가 겪었던 일이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는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 누나가 머리가 단발이에요. 단발인데 근데 들어가니까 머리가 막 길어져서 앉아서 거울을 막 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 뭐야?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야 이게 붙임머리라고 하는 거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기니까 와 사람이 다 달라 보이네 하면서 그때 붙임머리를 처음으로 친구는 봤다고 해요. 예. 뭐 사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시작점이긴 했습니다. 그때가. 네. 우선은 그때 당시 제 친구 집 구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집은 부엌이 함께 붙어있는 원룸 형식의 집이었어요. 가운데에는 블라인드 같은 게 쳐져 있어서 경계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일렬로 나란히 좀 자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친구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누나랑 둘만 지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때는 블라인드를 치고 서로 각각 자는 곳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잠을 잘 때마다 그 블라인드 건너로 계속 뭔가 그 누나 방 쪽에서 끙 거리면서 앓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다고 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누나가 밤마다 잠을 못 자나? 왜 계속 밤마다 끙끙거리면서 앓지? 하고 블라인드를 밤에 살짝 열어서 누나를 봤는데 그때는 또 편안하게 잘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좀 잘못 들었나 하고 그냥 자고 이런 나날이 좀 반복이 됐었대요. 네. 근데 날이 갈수록 누나가 이렇게 점점 좀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대요.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둘 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뭐 누나가 씻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누나가 먼저 일어나서 먼저 씻고 나서 친구를 깨우고 이렇게 루틴이었는데 아침마다 잠을 너무 못 깨더래요. 어느 순간부터 비몽사몽해야 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좀 못 잤던 게 맞구나 하고 요즘 누나 밤에 자꾸 잠 못 자는 것 같던데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아침에 좀 묻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잠을 못 깨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비몽사몽 하다가도 친구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아파? 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눈을 막 번쩍 뜨면서 아니야. 무슨 일 없어. 왜? 라고 막 다급히 이야기하는 게 막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밤에 누나가 가슴 답답한 소리를 자꾸 내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지 라고 하니까 누나가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씻으러 갔대요. 그렇게 아침에 종종 그런 순간도 또 반복이 됐대요. 뭐 자꾸 비몽사몽하고 참 이상하네 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누나가 정말 이상하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체감이 엄청 되었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원래 좀 밝고 재밌고 엄청 쾌활하고 그런 착한 누나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 주변도 너무 퀭하고 어둡고 좀 이제 사람이 다크해졌다고 하죠. 사람이 좀 많이 다크해진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꼬박 잘 오던 집도 며칠 동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혼자 자는 일이 좀 많아지고 막 그랬었고, 그러다 최대로 길 때는 일주일 동안 또 막 집에 안 들어오고 이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누나한테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원래는 그런 누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일주일 뒤에 누나가 집에 들어왔대요. 와서 그 친구는 어쨌든 학교를 마치고 나서 TV를 보고 있었으니까 딱 뒤돌아서 봤는데 행색이 정말 가관이더래요. 갑자기 교복치마 막 짧게 입고 그 새까만 화장 엄청 진하게 하고 뭔가 친구가 아는 누나랑은 180도가 달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누나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라고 하니까 누나가 갑자기 막 째려봤대요. 째려보면서 너무 심한 말을 했대요. 너무 심한 말을 하면서 너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나가 외모도 못난 편도 아니고 좀 질환 좋은 친구들이랑 엮여서 좀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위기감이 좀 왔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집에 둘이 있어도 말도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어색한 기류랑 긴장감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친구가 집에 있기 싫어서 친구도 밖에 나와 있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런 날이 좀 잦아지고 누나랑도 이제 뭐 거의 못 마주치고 그랬었대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자기도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멍하게 그냥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저녁쯤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친구네 집이 2층이거든요. 2층이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림의 바깥 현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오면 그 바깥 현관부터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 바깥 현관쯤 오니까 집안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또 이상한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좀 놀러 왔나 보다. 뭔가 들어가기 좀 많이 불편하네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일단 집에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바깥 현관문을 막 열고 들어갔어요. 확 열었는데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집이. 갑자기 집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깥 현관을 너무 세게 열어서 다들 좀 조용해졌나 보다 하고 무안해가지고 저 그 땡땡 누나 동생이에요 하고 집 문을 또 안쪽 현관을 열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아까 내가 웅성웅성한 거 들었는데 하면서 방 불을 켜려고 아무도 없으니까 불을 켰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그래서 요즘 기분도 안 좋고 한데 집에 형광등도 나갔네. 나중에 형광등 한번 밑에 집 주인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좀 갈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불 꺼진 채로 TV만 틀고 그 TV불에 의지해서 옷 갈아입고 씻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밤 10시가 됐대요. 누나는 또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안 들어오려나 보다 하고 가운데 있는 블라인드를 치고 자기는 잠에 들었대요. 근데 그날이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꿨대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가위인지 꿈인지 구분이 잘 안 갔다고 하는데 자기가 누운 상태로 그 밑을 내려다보는 상태에서 오른쪽 발 쪽에 자꾸 검은색 축구공 같은 게 블라인드 누나 방 왔다가 자기 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자꾸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건 뭐지? 저건 뭔가 모양 축구공인데 저거 왜 자꾸 블라인드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깬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혹시 들어왔나? 하고 블라인드를 쓱 열어서 봤는데 누나는 없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 시커먼 거 참 이상하게 생겼네 하고 그러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때는 다시 꿈을 안 꾸고 아침에 이제 다시 씻고 학교를 갔대요. 가고 나서 자기도 사실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맨날 엎드려 자고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집에 오고 멍해지는 날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있었대요. 그렇게 또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에 와서 2층을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친구네 집 첫 번째 문은 옛날 문처럼 반투명 유리가 있는 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예. 유리 안쪽으로 뭔가 검은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인가? 근데 저기 왜 서 있지? 라고 생각하려던 찰나에 그 검은 실루엣이 안쪽으로 쓱 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 하고 문을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안쪽 현관문을 확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누나가 집 안에 있는데 TV 앞에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등을 보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 나왔어 하고 여기 바깥쪽 문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누나 왜 거기 서 있었냐? 근데 내가 불렀는데 왜 말도 없이 들어갔냐? 하고 누나 쪽으로 다가갔는데 누나가 그때 좀 충격이었는데 자기 팔을 좀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대요. 그 순간 거기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전화기 바로 꺼내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렇게 누나는 병원에 실려가고 자기도 이렇게 응급실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나서 네. 누나는 너무 기력도 없고 이래서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제서야 본인이 누나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멍하게 지내다가 그때 누나가 눈에 좀 자세하게 들어왔는데 완전 그냥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모습이 그냥 말이 아니더래요. 눈 주변은 너무 막 새카맣고 막 몸은 너무 말랐고 자기는 어디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아버지는 사정상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다가 이런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 친구랑 누나분께서도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막한 마음에 집에 다시 들어갔대요. 집에 다시 들어가서 집은 완전 난장판이어서 집에는 형광등이 안 나오니까 네. TV 불빛이랑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서 뒷정리를 하고 막 이렇게 치우고 있었대요. 그냥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무섭고 슬프다 하면서 방바닥을 걸레로 이렇게 닦고 하다 보니까 그 걸레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생각하기를 누나가 뭔가 집에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움켜쥐고 뜯기도 하나 보다 하고 예상이 됐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정리하고 나서 누나 방 한 번 더 확인하고 블라인드를 닫으려고 했대요. 근데 누나가 지내는 공간에 건조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임머리를 이렇게 건조대에 널어놓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섬뜩하더래요. 저런 거는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진짜 너무 섬뜩하다 하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몰라 난 이제 잘 모르겠다. 누나한테 전화해도 어차피 전화 지금 받기 힘들 거고 누워서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친구는 그냥 잠에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도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진짜 꿈이 맞대요. 근데 그날은 자기가 바깥에 있는 현관문 안쪽에서 반투명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더래요. 차렷 자세로. 근데 갑자기 어두운 실루엣이 바깥에서 점점 자기 집 쪽으로 이렇게 점점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누나가 오는 건가? 하고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래. 보통 사람이 걸어오면 조금이라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네요. 근데 그냥 쓱 하고 다가와서 유리창에 갑자기 얼굴을 찰싹 달라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유리창에 가깝게 얼굴을 바짝 붙이면 아무리 반투명 유리지만 그 앞머리랑 눈, 코, 입이랑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머리 엄청 길고 코가 엄청 크고 눈도 이상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생긴 사람이 그 유리창에 딱 붙여가지고 눈알을 이렇게 막 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자기가 무서워서 그 숨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안에 누가 서 있다, 동생이 서 있다는 걸 그 존재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몸을 완전 기괴하게 꺾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엄청 막 얘기를 하면서 너 동생이야? 너 이거 열어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는 비트면서 몸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생이 숨어야 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뭐야? 저거 절대로 들여보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건 진짜 미쳤다 하면서 자기도 숨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움직이니까 몸에 힘을 막 줬대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집안에 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그 마냥 앞에 보이는 게 그 장면이 바뀌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온통 새까맣게 어두운 집안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시선이 발 밑쪽으로 훅 고정이 되더래요. 훅 이렇게. 그렇게 해서 봤는데 전에 봤던 시커먼 축구공 같은 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자기 발 밑에서 동동동동 튀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저건 또 뭐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친구가 거의 이제 어두운 시야에서 적응됐다는 게 느껴졌대요. 거기에서 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정신을 완전 잃다시피 그랬는데 그게 머리였대요. 예. 여자 같은 느낌의 좀 긴 머리를 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된 상태로 통통 튀면서 자기를 빨간 눈으로 보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정신을 그냥 잃어버렸대요. 예. 딱 정신을 차리니까 아침이었대요. 10시였대요. 아침 10시. 그러니까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갔죠. 예. 선생님이고 이제 친구들이고 부재중이 다 찍혀 있는데 뭐 다시 전화 걸 정신도 없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순간 스쳐 지나간 게 있었대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저 붙임머리 붙이고 나서 때문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자마자 사실 그 붙임 가발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블라인드를 뭔가 도저히 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도 다 갔고 네. 그냥 1층 주인 아저씨께 형광등 처리 좀 해달라는 핑계로 집에 같이 좀 올라와 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그때 그냥 어차피 아저씨랑 같이 올라오면 안 무서우니까 그때 그냥 붙임 가발을 봉지에라도 담아가지고 같이 아저씨랑 나오고 나는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아저씨께 내려가서 제가 아저씨한테 얘기하니까 형광등 열분이 있다고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래요. 1층 내려가니까. 그렇게 아저씨가 집 안으로 올라오셨고 형광등을 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갈아주시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저씨께서 의자 받치고 올라가서 갈고 있을 때 자기는 블라인드를 열어서 건조대에 이제 붙임머리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건조대 쪽 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바지에 실수를 좀 했대요. 왜 그러냐면은 건조대에 붙임 가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는 다 갈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친구를 봤는데 바지에 실수를 했으니까 막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 이야기 듣자마자 친구는 막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그냥 막 울면서 아저씨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저씨가 막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달래줬죠. 친구를. 예. 막 달래주고 친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이제 누나는 오늘 퇴원이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이렇게 응급실에 갔다가 오늘 퇴원을 한다. 근데 누나가 좀 많이 이상한데 저 아저씨가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막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둘이 정적이 흘렀대요. 아저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저씨가 그러면은 너 어젯밤에 붙임머리가 건조대에 있다고 했는데 너가 지금 보고 없다며? 그럼 그 붙임머리는 지금 누나가 붙이고 있는 거네? 라고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하니까 제 친구가 갑자기 거기서 진짜 자기도 그런 느낌을 처음 느껴봤다는데 눈이 막 돌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병원 쪽으로 뛰어나갔대요. 병원 쪽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막 엄청 했대요. 하니까 누나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누나 어디야? 하니까 나 병원에서 이제 집 가는 길 여기 어디 쪽 근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마자 이제 친구가 그쪽까지 단번에 뛰어서 쫓아갔대요. 그러니까 누나가 딱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안색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더래요. 그래서 누나를 보자마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힘을 막 써가지고 골목 쪽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야, 너 왜 그래? 빨리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골목 쪽으로 계속 끌고 와가지고 힘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냥 진짜 주머니에서 가위 꺼내가지고 머리를 절걱절걱 그냥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거기서 너무 놀라서 누나는 털보닥 주저앉았대요.
자기는 이제 머리카락을 쓸어 담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몽땅 넣고 그때 당시 근처에 놀이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을 놀이터 모래사장에 막 파가지고 막 묻으려고 하고 있는데 누나가 천천히 오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원래 같은 변한 누나였으면 욕하고 뭐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럴 것 같았대요. 근데 너무 차분하더래요. 예. 너무 차분하면서 화내는 거 하나도 없이 너가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집 가서 좀 너가 설명을 해라 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라이터 주면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입씨름을 했대요. 이제 누나가 그때 당시 변할 때는 안 하던 구름 과자도 갑자기 시작을 하고 이랬으니까 라이터가 항상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라이터를 계속 달라고 입씨름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누나가 친구한테 라이터를 줬대요. 예. 주고 나서 친구는 이제 그걸 바로 머리카락을 전부 다 태워버렸대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기한 게 자기는 그런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왠지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다. 네. 그렇게 친구는 머리카락을 전부 태우고 누나는 그 모습을 그냥 멍하나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장면과 느낌이 진짜 이상했대요. 그냥 모든 게 끝난 드라마 엔딩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막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했다고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저씨가 어디서 태웠냐고 여쭤보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좀만 더 가면은 뒤편에 놀이터 있는데 저기에서 모래사장 파가지고 태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일단은 아저씨가 마무리는 알아서 좀 할 테니까 너네 어머니랑 아버지 전화번호 좀 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친구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받으셨대요, 전화를.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고모 번호까지도 드렸대요. 고모 번호까지 드려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사실 뭐 어떻게 놀이터에 가서 뭘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나가 한동안은 멍하게 지내는가 싶더니 원래 성격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이제 좀 기운이 나가지고 이렇게 원래 생활로 점점점 돌아가게 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저도 좀 친해지고 일단은 그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거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사실 이게 그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왠지 검열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오, 어떤 부분일까요, 그 부분이? 좀 잔인하고 좀 많이 기괴하고 그림도 제가 좀 사실 약하게 그린 건데 들었을 때 당시엔 제가 이거를 듣고 진짜 많이 벙쪘는데 엄청 많이 무섭고 좀 잔인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누님의 시점은 없었나요? 누나의 시점 같은 경우는 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이 많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나중에는 이렇게 성인이 되고 그 동생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얘기인데 사실 그 붙인 가발을 사고 나서 누나는 이제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본인이 너무 만족을 하니까 너무 이쁘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발을 산 출처가 가발 중고거래에서 좀 유명한 데가 있었대요. 아무튼 가발을 네.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곳이구나. 네네네. 사실 그때라든지 뭐 해외 배송이나 뭐 택배나 이런 거 잘 활성화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발품을 좀 팔았어야 됐는데 사실 붙임머리가 제가 들었을 때는 금액이 저렴하진 않아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난히 좀 저렴한 가발을 골랐대요. 그 누나가. 이거 근데 그 상태도 너무 좋은데 요거는 너무 금액도 저렴한데 일단 자기는 머리를 빨랑 붙이고 싶은 생각에 일단은 머리를 붙였대요. 그래서 네. 구매를 하고 너무 신나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다녔대요. 학교 갈 때는 떼고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와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밤에 자기가 잘 때 좀 많이 이상했대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송곳으로 쿡쿡쿡 찌르는 느낌이 자꾸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눈을 뜰 생각은 못했대요. 그냥 너무 아프다 멍하게 그렇게 하고 아침에 딱 눈 뜨니까 혹시 그런 느낌 알고 계세요? 몸살이라든지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흰 색깔이 막 연두색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혹시 이 느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게요. 막 하늘 노래진다 막 이런 네, 느낌인가? 맞아요. 네. 하늘이 엄청 노래지고 아침에 너무 자기가 기분이 없고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막 들고 아침마다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래도 학교 마치면 저 붙임머리를 붙이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되니까 이 생각을 자주 했대요. 나 저거 붙임 많이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동생이 괜찮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 말에 반응을 엄청 예민하게 반사적으로 했대요. 반사적으로 괜찮아? 괜찮아? 이랬는데 그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때 당시에 뭐 뭔가가 씌었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 몸을 좀 노리는 느낌이었는데 동생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채면은 캐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좀 숨기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도 그렇게 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사적으로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동생을 자꾸 피하게 되고 근데 몇 주가 지난 시점부터 자기가 원래는 좀 불량하게 노는 그런 친구들은 피해 다니고 그런 편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동경을 하고 싶더래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뭐 갑자기 이렇게 돼서 갑자기 너무 어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친했던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 무리랑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는 친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붙다 보니까 자기가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더래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질이 안 좋아요. 저도 몇 명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 안 좋아요. 그냥 질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어울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서 동생을 마주쳤는데 동생이 쉽게 말씀드려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대요. 그냥 들어왔는데 막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나갔으면 좋겠고 안 쳐다봤으면 좋겠고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고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했는데 뭐 동생이 아니 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길래 교복치마는 짧고 뭐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진짜 부엌에서 칼을 집을 뻔했대요. 너무 막 죽이고 싶고 이래서 막 심한 말 하고 너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블라인드를 딱 치고 근데 블라인드를 딱 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붙임머리를 떼고 정신을 차렸대요. 차리고 내가 동생한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저질러버린 말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먼저 씻으니까 씻을 때 깨워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수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알죠? 그 하늘이 노래지고 멍해지고 부정적이고 또 앞에 있는 동생은 너무 꼴도 보기 싫고 진짜 막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고 있다가 그 동생 그 친구가 발밑에 동그란 공 같은 걸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나도 봤대요. 이렇게 딱 자기도 발밑에 시선이 고정이 돼서 그 시꺼먼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는데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였대요. 그 동그란 공 앞에 몸통이 있었대요. 몸통이 있었고 그 몸통의 방향은 동생이 누워있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서 그렇게 블라인드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머리가 진짜 완전 기계적으로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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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를 계속 봤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그때 당시 생각을 한대요. 무서운 꿈을 꾸고 무서운 경험을 하면은 이거 뭔가 붙임머리 때문인 것 같고 이거 뭔가 좀 내가 이거를 좀 빨리 없애야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다시 깨면은 다시 또 반복이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친구가 봤던 그 실루엣이랑 그 다음에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누나도 똑같이 봤는데 사실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누나가 좀 더 이상하게 본 거는 그 TV 뒤에는 창문이 있어요. 거기 창문에는 동그란 게 정말 많았대요. 밤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머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가발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그런 사정을 듣지는 못했대요. 근데 좀 커서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제 친구랑 저랑 그 얘기를 하다가 관심 있어서 막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뒤져보고 하다 보면은 해외에서 실제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유통되고 이럴 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경우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재수없게 남이 실제로 있던 머리카락을 자른 거를 진짜 쓴 건지 네. 뭐 그런 식으로 기괴한 상황을 좀 많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이런 거. 네. 네, 왜냐면 시들모에도 가발 이야기 있거든요. 아, 가발 이야기가 있어요? 있죠. 진짜 한번 무서워요. 봐야겠네요. 가발뿐만이 아니라 중고로 산 뭐 자켓이나 옷 아니면 뭐 어떤 물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발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임모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정말 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그 머리카락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아예 몰라요. 그쵸? 근데 누군가 네네네. 죽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집안에 이렇게 부적 있잖아요. 네. 요런 거를 집안에 있는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빼고 나서 그 부적으로 요렇게 그 테두리 부분? 집안에 있는 겉에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벽 부분? 네. 사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벽 부분을 이렇게 고기를 숙여가지고 부적으로 불태우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몇 바퀴씩 돌고 이런 의식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 혹시 돌비님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그냥 부정 쳐내는 거겠죠. 아무래도. 부정터는. 네.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그러니까 대부분 태운다는 것 자체 행위가 부정한 네. 거를 태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전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 네. 태우는 신문지를 뛰어넘는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를 했다고 하길래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사를 갔대요. 네. 그렇게 이사를 갔었고 뭐 그때부터는 별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잘 지내고 계신다고는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네네. 가발은 솔직히 저희가 평범한 네. 가발만 봐도 엄청 무서운데 밤에 보면 이렇게 무섭죠. 예, 잘못 구매를 해서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좀 무서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던 간에 재수가 없으면 아니 어떤 사람은 백날 가발을 사도 아무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뭐 붙임머리나 가발을 샀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파인애플님께서 그림까지 그려주시고 이런 또 자세하고 세세한 설명 때문에 우리 또 파인애플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들무에서 중고 물건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돌비 공포 라디오 보고 중고 물품은 안 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상 이건 복불복이라서 여러분들 중고 물품을 사든 안 사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사시고 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